자, 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네, 1월 18일 수요일이죠. 아침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거래 뉴욕 증시는 보시다시피 잠시만요. 이거 좀 크기가 안 맞아서 조금만 더 드리고. 네. 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전거래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뉴욕 증시를 보시면은 다우지수 마이너스 1.14%, 나스닥 플러스 0.14, S&P 500 마이너스 0.26%로 혼조세 양상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혼조세 양상이 나와준 원인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혼조세가 나와준 원인 첫 번째, 다우의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은 이 골드만삭스의 11년 만에 최악의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11년 만이에요. 이런 우리 증시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전 세계 증시는 이런 숫자에 좀 예민해요. 몇 년 만에,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뭐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모순, 뭐 어닝 쇼크,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뭐 고용 위기, 이런 식으로 몇 년 만에 이런 숫자에 참 예민하거든요. 아무튼 이 골드만삭스가 그 11년 만에 최악의 분기 성적표를 받았다, 이런 얘기 속에 다우지수가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 모건 스탠리는 좀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좀 아무리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어도 모건 스탠리가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으니까 좀 상쇄해주는 분위기가 나왔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약세 랠리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좀 지속적으로 빠졌어요. 그쵸? 다우지수는 좀 지속적으로 빠졌는데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단 말이에요. 나스닥의 상승 마감의 원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 테슬라가 7%가 넘는 강세가 나와줬죠. 테슬라의 강세의 원인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좀 테슬라의 가격을 할인시켜 줬잖아요.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판매 호조로 인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으로는 로블록스의 12월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 해가지고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보통 로블록스는 이 EPS가 좋게 나오건 수익이 좀 좋게 나와도 강세가 나와주지 않는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성장주다 보니 로블록스의 강세의 원인은 무엇이다? 이용자 수다. 예전에도 로블록스가 강세가 나오고 약세가 나왔을 때 보면은 EPS는 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좀 감소하면서 주가에 약세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로블록스는 그 이용자 수에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편이다. 자, 그리고 로블록스의 강세가 나와주면은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점이 뭐가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메타버스 관련주의 그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는 이 로블록스, 첫 번째로 로블록스, 그 다음으로 메타, 세 번째 뭐 엔비디아까지 늘만 하긴 한데, 이렇게 좀 크게 잡으면 이 세 개. 그래도 이 로블록스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로블록스의 주가가 좀 상승세가 나와준다 하면은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 역시 상승세가 나와주고, 로블록스에 좀 약세가 크게 나온다고 하면은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 역시 좀 약세가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맥스트가 가장 크게 강세가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CES 2023에서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참가한 메타버스 기업이거든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맥스트가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로요? 지금 방금 같이 말씀드렸던 그 로블록스의 주가 강세도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겠어요? 애플 헤드셋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메타 헤드셋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의할 점은 뭐겠습니까? 금일같이 이렇게 갭상승이 크게 뛴 종목은 웬만하면 매수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무리 강세가 나오고 최근 좋다고 해도 이렇게 갭상승이 크게 뜬 종목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또 하나 봐드릴 거, 장 시작하기 전에 후딱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오펙에서 중국이 경기 재개에도 불구하고 유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속에 좀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천연가스는 뭐 1월달 날씨가 좀 추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좀 강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금일 장 초반에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확실히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연속성을 가지면서 강세가 이어질지 좀 체크를 해보되 얼마큼 강세가 나오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최근 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허나 19일 메타버스 산업기반법 재정 토론회, 이 메타버스 토론회도 있어가지고 점점 이 메타버스 관련 얘기가 참 많거든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막 국회의원, 그쵸? 메타버스 기술 산업으로 뭐 최근 메타버스가 약간 그래도 약간 좀 비무장지대, 그쵸? 비포장도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NFT라든지, 그쵸? 메타버스 관련주들 자체가. 근데 이러한 뭐 메타버스 관련주의 좀 긍정적인 얘기 충분히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 최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일은 또 이게 갭상승 후에 약세가 나오더라도 전 올 한 해 만약에 좀 대표적으로 강세가 나와줄 만한 좀 종목을 뽑아봐라, 섹터를 뽑아본다고 하면 전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 한 해를 좀 가장 뜨겁게 달굴 만한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좀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체크해 둘게. 뉴욕 제조업 지수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21.7포인트 하락한 32.9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지난해 수치가 마이너스 11.2로 5개월 만에 위축세로 전환된 적이 있는데, 또다시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 PMI 이게 나오면은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경기 침체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조금 안타까움이 크네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시장 자체가 이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미국 중심으로 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실적이 좀 더 긍정적인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회사들은 점점 실적이 더 안 좋대요. 내가 만약에 실적이 100에서 50이 나올 거라 예측을 했어요. 근데 점점 보니까 50이 아니라 30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다들 실적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혼자 막 50, 70, 100, 200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당연히 돋보일 것이고 주가의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최대한 주가 상승세, 실적이 좋은 기업 위주로 좀 매수하는 것을 좀 체크해 보겠고, 뉴욕 증시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좀 실적이 좋게 나올지 모르겠어도 그러한 실적 좋은 기업을 바탕으로 좀 종목 추천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봇 단독 한국형 챗 GPT 상반기에 나온다. KT의 AI 승부수. 챗봇 관련 얘기는 정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솔트록스, 뭐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보시다시피 다양한 챗봇 관련 주들에 지금 거의 조정 없이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챗봇 관련주가 정말 좀 많이 강하게 치고 가고 있어요. 그쵸? 챗봇 관련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챗봇 관련주. 근데 여전히 너무 고점이라는 그 인식이 강해요. 제 이 챗봇 관련주 체크는 하시되 보시죠.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이 챗봇 관련주가 최근에 얼마나 크게 강세가 나와줬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근데 이 강세가 최근에 나와준 거는 좋긴 한데 너무 좀 과도하게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이 챗봇 관련주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시장 좀 주도주가 이 중 하나다. 챗봇 관련주와 함께 어떤 관련주죠? 웹툰 관련주가 최근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긴 했는데 웹툰 관련주도 최근 시장 주도주 중 하나였죠. 그리고 OTT는 레몽레인, 뭐 경영권 문제이 나와주고 있는 레몽레인도 그러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젠 그쵸, 메타버스 관련주가 조금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맥스트가 생각보다 많이 잘 가네요. 상단 241선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네요. 왜냐면은 제가 이 맥스트라는 종목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메타버스 관련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 기관의 매수세가 이렇게까지 최근에 강하게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쵸? 보이시죠? 기관의 매수세를 쭉 보시면은 전거래일 가장 강하게 들어왔지 최근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은 금일 메타버스 관련주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 수급 얘기를 말씀 안 드렸구나.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44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618개, 하락 종목 679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양권에서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증시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7%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닥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체크해 볼게요. 현재로서는 아마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좀 코스닥이 좀 상승세가 나와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유상증자 매물이 들어와요. 뭐, 유상증자 매물이 삼성전자라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매물이 들어와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하신 분들 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번 주 금요일 전에는 좀 일부 정리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새로운 매물이 들어와서 본인의 주식의 값어치가 희석되는데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체포 KP 와 KT알파는 무슨 강세가 크게 나오네요. 이것도 체포 KT알파도 체포 관련주로 들어간다. 브리지텍도 챗봇 관련주가 점점 늘고 있죠. 아무래도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은 그 종목에 또 엮여가지고 나도 관련주야, 나도 관련주야 이런 식으로 엮여서 강세가 나와주기 마련이에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만약에 원래 챗봇 관련주가 이만큼이 있으면은 갑자기 뭐 나도 옛날에 뭐 했던 이력이 부각돼서 이것도 뭐 챗봇 관련주, 과거에 또 무슨 이거 이력 부과돼서 이것도 체포 관련주 그런 식으로 점점 눈덩이 마냥 불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그랬고 네옴시티 관련주도 그랬고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챗봇 관련주 KT알파가 금일 좀 강세가 많이 강하게 나오네요. 상한가 도달할 것 같죠? 현재 추세로는 KT 애들도 챗봇 관련주로 들어간다.
근데 이런 거 진짜 체포걸 주가가 지속적으로 횡보가 나와주다가 이 거래대금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 오케이 윗골이 길게 달리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오래 기간 동안 횡보가 이어졌던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물려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치고 가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머큐리 인공지능 스피커 이거 그쵸? 과거 얘기까지 다 붙여 나와서 나오나 보네요. 머큐리 그쵸? 아무튼 현재로서는 금일 챗봇 관련주와 메타버스 관련주가 가장 큰 강세가 나와주는 것 같고, 다월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우리금융의 이제는 매수, 그쵸? 우리금융의 이제 매각설이 좀 사실로 부각됐다. 그래서 좀 강세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금융이 다월 인베스트먼트 결국 품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뭐 사실 무근이다, 아직까지 계획된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우리금융이 가져가는 걸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다월 인베스트먼트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다월 인베스트먼트 이번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제는 이런 얘기, 우리금융 품는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 어떤 게 세 가지 가능성으로 존재하느냐? 자, 첫 번째,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강세 랠리가 나와준다. 그쵸? 아니 뭐 우리금융이 정말 사간다는데 당연히 지금같이 강세 랠리가 나와준다. 그렇지고 장대 양봉을 동반한 두 번째, 지속적인 강세 랠리가 나와준다. 하지만 장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자, 다월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종목 특성을 보시면 윗꼬리가 상당히 많아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은 온전한 장대 양봉보다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기보다는 좀 다소 제한적인,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윗꼬리가 달리고 그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또다시 윗꼬리가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봤고, 마지막으로는 제로 소멸로 인한 약세가 곧 나올 것이다. 이것까지 볼 수 있죠.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꽤 높아요. 주봉으로 보실까요? 그렇죠? 다월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세가 나와준 걸 보면은 이미 많이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미 정말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보면은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줬네요. 이미 주가의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제로 소멸로 인한 약세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존재해가지고 이거에 따른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예측해보는 능력을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아이고, 099 아니지. 결국은 챗봇, KT 알파, 다우림베, 미스터 블루, 웹툰 관련주가 아직까지는, 그쵸? 웹툰 관련주도 충분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가온미디어도 아까 보니까 그 챗봇 관련 이슈로 좀 나오더라고요, 강세가. 가온미디어도 챗봇으로 들어가야 된다.
로봇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네요. 삼성전자들 포함한 삼성전자 뭐 정확히 로봇 관련주는 아니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림 로봇 이와 같은 종목들의 약세가 나와주고 있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썩 좋진 않아요. 그 점 기억하고 계세요. 실적이 썩 좋은 종목은 아니다. 대신에 뭐 MP라든지 저 전반적으로 최근 시장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는 종목만 지속적으로 좀 치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챗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버스 지속적으로 체크 관망하셔야 돼요. C랩도 자, 실내 마스크 30일부터 벗는다. 2년 3개월 만에 해제. 자문의 권고. 이달 30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실내 음식점,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야, 이거 뭐 실내 마스크 해체.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 한번 봐야겠죠. 화장품 관련주도 움직임이 썩 나쁘지 않았어요.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거 보시면은 주가 움직임 괜찮죠? 지속적으로 저점 만들고 우상향 관점이 유효하거든요. 한국 화장품 이런 거. 또 등락률을 볼까요? 수급도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화장품 관련주가 이러한 이슈에 과연 반응을 할지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그 순환매로 형성돼가지고 강세 정말 엄청 뚜렷한 강세가 왔다 하긴 좀 애매해요. 물론 강세가 나와준 종목도 있고 나름 강세가 나와줬죠. 클래시스 같은 종목도 그러고요. 하지만 화장품 관련주는 아직까지 좀 대시세가 나와줬겠다 보기엔 애매하다. 그래서 이 리오프닝 관련 이슈로 한 번 더 강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품 관련주는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강세가 안 나왔고 실내 마스크 해체에도 강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내 마스크 해체를 한다면은 과연 강세가 나올 것인지 이 점을 먼저 체크하시고요. 강세가 안 나온다면은 도대체 화장품 관련주는 언제 강세가 나올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눈여겨 보세요. 드래곤 플라이. 야, 드래곤 플라이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이거 과거 NFT 얘기하면서 막 엄청 강세 나와줬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인가 보네요. 나노. 우리 나노 티타늄 8,500만 톤 관련 이슈로 강세가 나와줬던 종목이죠. 나노. 밖에 다들 지금 뭐 시장 분위기는 메타버스 아니면은 이 챗봇 관련 얘기밖에 안 나와주고 있네요. 어우, 지긋지긋한 뭐 새로운 특별한 이슈는 거리는 없고 이런 메타버스와 챗봇 얘기만 가득한 시장이군요. 아, 이 뭐야 나쁘지 않네요. 항공 관련주가 확실히 정말 꾸준히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에어부산도 그러고 아시아나 항공도 보시다시피 우상향 관점 나와주고 있죠.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와주고
소리 소문 없이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는 것들은 뭐다? 이 항공 관련주다. 항공 관련주가 확실히 조금씩 슬금슬금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차트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 걱정된다는 것은 어떤 게 있죠? 항공 관련주? 항공 관련주 제가 걱정되는 게 딱 하나라고 했죠. 어떤 거였죠? 유가. 유가의 상승세가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항공 관련주는 유가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항공 관련주가 최근에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는 뭐였죠? 코로나19. 두 번째는 유가. 유가를 반대로 말하면 달러. 자, 강달러 현상이 완화되고 있어서 유가가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좀 항공 관련주는 애매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완화되고 한다면은 그쵸? 우리 지금같이 경기 침체가 부각되면은 부각될수록 여행을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겠죠? 근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완화된다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 놀러 다니겠죠? 놀러 다니면은 유가의 상승세가 나와줄 거예요.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관련 얘기로 유가 상승세가 나와주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러한 이슈 속에 유가가 상승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지금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유가의 상승세는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유가만 상승세가 나와준다는 것은 항공 관련주한테는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토즈 소프트 넷마블 주가가 나쁘지 않네요. 뭐 지속적인 우상향. 저번에 갭상승이 나와줬고 그 갭자리를 다 메꾸고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122선 부근에서 유지해주고 있다. 넷마블 주가 괜찮네요. 넷마블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넷마블은 좀 지속적인 우상향 관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넷마블 나쁘지 않아요. 저야 뭐 이거 시가총액이 너무 커가지고 오존화되는 기업이라서 별로 매수하고 싶지 않은데 좀 중장기적으로 오래 보신다 자기는 그러신 분들은 뭐 랩마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갑자기 또 양전환을 했네요. 종목들이 어려워요. 최근에 종목 움직임들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홈시티. NFT 관련주. 뭐 메타버스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줌에 따라서 NFT 관련주도 강세가 나와주는 건가요? NFT 관련 이슈가 없긴 했거든요. 뭐 NF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 이 세 개의 관련주들은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주면서 뭐 동반 약 강세가 뭐 엄청 큰 강세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약 반등 정도 나와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하.
어제 좀 테슬라가 반등이 나와줬는데, 그쵸? LNF라든지 명신 산업, 테슬라 관련주들은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와주지 않네요. 테슬라의 강세에 힘입어 테슬라 관련주들의 반등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큰 반등은 나와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이슈되는 종목들 딱히 뭐 보여지고 있진 않거든요. 음, 음. 장 초반하고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쵸? 로봇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그쵸? 다올 인베스트, 창투사 이런 종목들의 강세, 주가의 움직임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뭐 딱히 뭔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똑같네요. 조금 하나 다른 게 있다면은 증시가 약세가 이어지다가 빠르게 좀 반등세가 나와주는 모습이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저가 2363포인트, 장중 순간적으로 121선을 이탈하긴 했었네요. 121선을 이탈하자마자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121선은 이탈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121선 이탈이 나와더라도 최대한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게 연말죠. 뭐 주말쯤에 이번에 또 설날 연휴가 있으니까 뭐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건 제가 뭐라 안 할게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최대한 반등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가장 베스트는 120선 이탈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내주는 것도 조금 안타까워요. 121선을 좀 순순히 내주는 게 아니라 좀 최대한 안 내줄 것처럼 좀 줄달리기를 하는 모습도 나와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 이탈을 좀 쉽게 안 하는 방안으로 그거 말고는 현재로서는 네, 딱히 이슈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오늘 현재로서는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금일 만약에 약세가 나오더라도 이 외인 매수세는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코스피에서의 그 외인 매수세는 좀 이어지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음, 추후 언제든지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게 외인의 매수세만큼은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121선을 깨더라도 외인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외인의 수급, 국내 증시 이 수급 유무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거든요. 딱히 뭐 이제 쫄라게 뭐 새로운 이슈거리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이젠 이 정도. 네. 없죠? 딱히.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가시죠. 이지케어텍. 이지케어텍에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 헬스케어다 보니 다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점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현재 특별하게 이슈된 종목도 특이사항도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장 마감 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